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5월 29일이에요. 뭐 벌써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뭐 금요일 시장인데요. 자, 뭐 어제 시장 자체가 조금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금 복합된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이미 예고된 내용이지만 중국 쪽에 그 홍콩 보안법 뭐 요게 통과될 것이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우려감들 뭐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그 전에도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조금 좀 여러 가지 이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어제 장중에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뭐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자, 요런 일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책 실현 욕구가 좀 강해졌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10명, 20명 뭐 이 정도 됐었는데 어제는 75명으로 굉장히 많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야, 이렇게 되면 우리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또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경제 활동 재개를 조금 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났으면 전 세계적으로도 야, 뭐 쟤네들도 경제 재개를 하면 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확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감들. 자, 이런 몇 가지 우려감들이 조금 복합해서 좀 장중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좀 지켜줬었죠. 자, 요 이유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좋았었는데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회사죠. 자, 근데 오늘은 또 조금 좀 얘기가 틀립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제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지수 관련주들이 플러스가 난 가운데 뭐 지수가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굉장히 차가웠을 겁니다. 자, 일단 뭐 요런 내용들 어제 시장이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원인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요 뉴스들, 조금 해외 증시, 해외 쪽에서 있었던 주요 뉴스들,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자, 중국에서는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오후 4시 정도, 뭐 여기서 전인대에서 그 홍콩 저 보안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얘네들은 보통 보면 만장일치인데 반대표가 한 표가 나왔어요. 근데 뭐 그 한 표에 어떤 큰 의미를 둘 수는 없고요. 자, 일단 뭐 전인대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거. 자, 근데 요게 확정이냐? 요거는 조금 애매한 얘기입니다. 중국은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자, 시진핑이 거기서 7인의 상무위원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고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전인대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격인 거죠. 국회격인데 자, 여기서 통과가 됐고요. 최종 결정은 아마 한 달 정도가 될 겁니다. 그 7인의 상무위원 그쪽에서 나중에 최종 결정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일단, 뭐, 거기 전인대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거는 이 7인의 상무위원회 의중이 전인대에서 반영이 되는 거니까, 뭐,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자, 어쨌거나, 예, 뭐, 확정은 한 달 정도 남았다라는 거, 그 7인의 상무위원 회의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됐다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할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미국에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는 그 홍콩 보안법 관련해 갖고 뭐 어떤 수위 자체를 조금 좀 낮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압박을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뭐 이 트럼프가 금요일 날 뭐 우리나라 시간 그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이 중국 관련해 갖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면서 이 얘기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 주가가 굉장히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는 또 좀 강하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시장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이 방향성 자체를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변동성 요인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SNS 규제하는 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중국 때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쪽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는 중국에서 온 나쁜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가 중국 책임이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원인 규명이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고요. 또 맞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어떤 들어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그런 게 경단이거든요. 경단이면 이거는 들어줄래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이 미국 쪽은 트럼프는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커들로도 한마디 또 요즘 들어서 계속 좀 보태고 있죠. 자, 중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중국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무서운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런 거는 홍콩 보안법 관련해 갖고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어요. 자, 독일, 프랑스, 영국, 자, 이 세 개 국가에서 홍콩 보안법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쪽은 이 홍콩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보고 있어요. 자, 근데 당장 이 홍콩 이 특별지위를 뺏는다라는 거, 이런 거는 당장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자, 이런 건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미국은 대선을 해야죠. 미국은 이제 7월 달에 저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고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야 되니까, 글쎄 실제로 홍콩 쪽에 특별지위를 뺏는 거 이거는 그렇게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변동성 요인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움직임 모습들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조금 좀 안 좋았었죠. 일본은 중국은 0.3% 정도 올랐는데 홍콩 쪽이 0.72%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우리는 홍콩 쪽을 조금 눈여겨서 주시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0.72% 정도 빠진 거,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오늘은 법이 통과가 된 날이죠. 된 날이기 때문에, 자, 이 홍콩 쪽에서도 시위는 굉장히 거세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크게 좀 일이 번져갈지, 이런 부분들은 홍콩 주가를 보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좀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대만 역시 마찬가지 0.6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증시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0.58% 정도 하락 마감. 그 다음에 S&P 500이 0.21%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46%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2.3% 정도 하락했는데요. 자, 요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그 영향인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메모리 반도체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이 세계 세계 기업이죠. 자,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대표주들, 이쪽에도 오늘은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유럽 쪽은 괜찮았어요. 유럽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중국 관련해 갖고 내가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 뭐 일단 그런 내용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나스닥 10분 봉을 보면서 또 한번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나스닥 10분 봉입니다. 자, 움직임 모양으로만 봐서는 조금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처음에는 조금 좀 뭐 약보합권 정도에 시작했다가 그 실업률 지표가 잘 나왔어요. 자,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좀 이 시장 예상치보다 괜찮게 나오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쭉 좀 힘을 받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경제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면서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그냥 폭포수처럼 이렇게 아주 강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뭐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그 차익 실현 욕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된 그 직접적인 요인은 트럼프가 뭐 금요일 날 뭐 저런 걸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그런 거였었죠. 자, 그리고 트럼프는 이 트위터에 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경고 딱지를 먹고 열받아서 노발대발 했었는데요. 아주 뒤끝 장렬인 것 같습니다. 자, 뭐 SNS 규제 행정명령을 서명했다라는 뉴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이 시장 하락에 일조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좀 조정은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추가적으로도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이게, 지금 21평선 자체가 워낙 강하게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조금 좀 이 트럼프 연설하고, 뭐 그 중국에 대해서 좀 강한 그런 비판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조금 변동성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좀 그냥 다이렉트로 깨고 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21평선 자체가 잘 지금 아래에서 잘 좀 받쳐주고 있는데 그게 9075포인트 정도에 있습니다. 9075포인트 정도에 있으니까 뭐 약 3% 남짓 정도 지금 추가로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3% 남짓 정도 조정이 있으면 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재차 좀 위쪽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즉 변동성은 이때 그냥 단번에 꺾이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609억 정도를 순매수했네요. 어제는. 자, 어제는 조금 좀 그 홍콩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상태에서 자, 외국인들은 조금 팔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조금 사고 기관도 좀 매수를 했는데 어제 개인들이 한 2,800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개인 매도, 기관 외국인 매수. 자, 그렇다면 이들 같은 경우는 좀 급락할 때 그때 조금 받았다라는 얘기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조금 매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매도에 가담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조금 틀리죠.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좀 어제도 코스피 시장보다 굉장히 약했었는데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가 나면서 지수 방어 역할을 해줬는데 코스닥 시장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 외국인들의 370억 정도 매도, 기관이 2,407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8억 정도 순매도, 그 다음에 기관이 1,097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자,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정도 수급입니다. 자, 옵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 시장 외국인들은 44억 정도를 순 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는 21억 정도를 순 매도했습니다. 자, 뭐 콜옵션 쪽은 일단 누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자, 풋 쪽이 제가 좀 살펴보니까 뭐 약 300억 정도가 엇갈려요. 300억 정도가 엇갈리는데 이 외국인하고 금융투자하고 약 300억 정도가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요거는 지금 5월 말이니까 뭐 다음 주 정도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다음 주 정도에 이들의 포지션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만기 때까지 시장이 조금 좌우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다음 주 정도에 일단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국내 증시 또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죠. 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일단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인데 장 초반에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서 조금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자, 상당히 좀 열심히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었는데 한 11시 정도를 기점으로 좀 밀리기 시작했죠. 자, 그랬다가 뭐 저 2000포인트 거의 근처 정도까지 빠졌다가 재차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우려감들, 요런 것들이 시장에서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면서 그렇게 밀린 모습이고요. 자, 뭐 어제 우리나라 시장 조금 움직임이 약간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이 지금 현재 그쵸, 마지막 관문 앞에 와 있어요. 자, 122평선은 뚫었고 지금 242평선 그 근처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약간은 좀 조정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 변동성이 증가될 거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조금 좀 이렇게 얘기해준 뭐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 유동성의 힘을 생각해 볼 때 이 변동성 요인은 그냥 변동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조정 가능성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조정 가능성은 좀 있는 그런 시장이고, 자, 그렇다면 조정을 받으면 이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하는 62평선 이쯤에서는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고요. 자, 오늘 지금 현재 1964포인트 정도, 뭐 1965포인트 근처 정도에 있는데요. 자, 일단 뭐 다음 주가 되면 또 조금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뭐 1970포인트 대략 그쯤 정도, 뭐 대략 1970포인트 정도 선에서는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전에 우리 2월 말 3월 초 정말 무서운 시장이었죠. 정말 급락하는 시장이었어요. 그런 움직임만 없다라면, 자,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만 없다라면 이제는 다음 주 후반에는 62평선 자체가 돌아 나옵니다. 위쪽으로 62평선 자체가 돌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된 시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뭐 여기서 뭐 전에처럼 뭐 막 70포인트씩 100포인트씩 막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거는 답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조금 좀 버틸려는 그런 모습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62평선 자체가 위쪽으로 돌아 나오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조정을 받고 좀 이 조정폭이 조금 커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1970포인트 정도 선, 뭐 그쯤 정도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오늘은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휴일 보내시고, 저는 또 뭐 주말에 이 영상을 하나 시간이 되면 올려드릴게요. 근데 전에 제가 기술적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주말에 좀 올려드리니까 뭐 조회수가 50건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길래, 아, 이 뭐 좀 교육하는 공부하는 영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싶어서 뭐 그다음부터 좀 안 올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제가 올려드릴지 안 올려드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나중에 이 교육 영상도 좀 올려드려보고, 사실 영상 찍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이걸 찍어 올렸는데 조회수 50건 막 이래 돼버리고 평상시 조회되는 것보다 반도 조회가 안 되고 그러면 별로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